저희가 이제 이 글을 쓰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글을 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더 나은 글쓰기를 약속합니다. 여기는 써드림 첨삭소입니다. 써드림 첨삭소에서는 다양한 글들을 작가가 직접 첨삭해 드리는데요. 첨삭을 맡게 된 손보미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저는 사랑의 꿈이라는 단편집을 출간을 했습니다. 사랑의 꿈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의 글쓴이는 37세의 울산바위님입니다. 울산바위님은 독서와 글쓰기가 취미라고 하셨는데요. 작가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 원고를 보냅니다. 매일 짧은 글을 쓰지만 어디 내놓기 부끄러워 핸드폰에 저장만 해두고 있습니다. 고칠 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원하는 첨삭 포인트는 어색한 문장과 단어를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글쓴이님이 매일 짧은 글을 쓴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글이든 긴 글이든 매일매일 글을 쓴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길래 매일 글을 쓰실까라는 게 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믿지 않는다고 해서 미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첫 문장인데요. 목적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믿지 않는지가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뒤에 바로 이어지는 문장이 나는 종교가 없다라는 문장이거든요.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미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종교라는 단어랑 미신이라는 단어를 네이버 사전에서 좀 찾아봤거든요. 종교는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고요. 미신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여겨지는 믿음 또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교랑 미신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동의어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서 종교가 없어도 미신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미신을 믿는 사람 중에도 종교가 있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로 나뉘어질 수 있잖아요. 좋은 글을 쓰기 위한 가장 선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대상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의 대상에 대한 글을 잘 쓸 수 있습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좀 잘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 말고요. 정말로 미신이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정통적인 의미가 뭐지? 종교의 의미가 뭐지? 라는 것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보는 활동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글은 아니거든요. 생각을 이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는 글인데 그런 글일수록 개념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있어야지만 글을 잘 쓰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미신이 다음과 같이 어딘가 꺼림직한 기분을 남길 때도 있다. 이 문장에서는 또라는 표현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삭제를 하고요. 다음과 같이라는 표현도 어차피 뒤에 서술할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갓집에 갔다가 사람 많은 곳에 들르지 않고 바로 귀가했다던가, 애인에게 신발을 선물하는 것, 시험날 아침에 미역국을 먹는 것 등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 첫 번째 단락에서 말씀하신 어머니로 인해서 취미로 낚시를 하려던 시도가 좌절된 이 경험과, 그리고 이 두 번째 문단에서 서술하고 계시는 애인에게 신발을 선물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같은 층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락을 나누실 필요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쓰셨냐면 그 세 번째 단락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단락에 나온 내용은 타인에 의해서 미신을 의식하게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단락 같은 경우는 사회 분위기에 의해서 미신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이 두 가지를 나누고 싶으셔서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을 이렇게 나누신 것 같은데 사실은 잘 설명이 되지 않아요. 좀 더 적절한 예를 들어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미신을 무시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나를 이제 공개적으로 비난했다든지 어떤 미신을 믿으라는 어떤 압박 같은 것이 있었다든지 이런 경험들을 서술을 하셔야지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이 그 예시와 맞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글의 가장 마지막 문장이죠. 인간의 불완전함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미신은 종교와도 맥락이 같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셔서 이 글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미신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 글의 주제인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 글을 쓰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글을 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이 글쓴이님은 매일 어떤 글을 쓰신다고 하시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내가 스스로 독백을 하는 것은 나 스스로를 나 자신에게 이해시키고 싶은 행위이고 남에게 얘기하는 것은 남을 이해시키고 싶은 행위예요. 나는 이런 경험이 있는데 내 경험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대상에 대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을 내 얘기를 듣는 사람이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내가 어떤 것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서 내 주장을 펼치면 만약에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흥미를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나는 그거에 관심 없으니까. 하지만 나의 경험, 나의 이야기를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는 저 경험에 동의하진 않지만 저 친구는 저런 경험을 했구나 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글쓰님이 가장 좀 중점적으로 다뤘으면 좋겠는 내용은 저는 첫 번째 단락이에요. 취미로 내가 낚시를 가고 싶은데 그거를 막은 어떤 일화가 있는 거잖아요. 아마 그리고 이 일화가 글쓴이님한테는 이 미신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게 한 계기일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추측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때 나를 들여다보는 행위를 통해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어떤 대상에 대한 좀 더 깊은 생각과 구체적인 관점을 본인이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 쓰시는 글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어떤 계기로 마련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좀 계속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글을 직업적으로 쓰는 사람이어서 가끔 글을 쓰는 게 좀 싫을 때도 있고 미루고 싶은 일인 경우도 있는데 어딘가에서 계속 자기만의 글을 쓰시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게 저를 좀 행복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첨삭을 되게 잘 하고 싶었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첨삭 전문이 궁금하시다면 교보문고 캐스팅 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해서 확인해 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도 첨삭받고 싶다, 글쓰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써드림 첨삭소로 글을 보내주세요. 써드림 첨삭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작가님께서 나와 주실 예정이니까요. 계속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